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긴급 논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난립했던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울산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몸통이다! 자유한국당이 4+1 선거법 협상에 맞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의원을 꿔줘서 총선 기호 앞번호를 배정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꼼수를 쓴다고 비판하면서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금 부자들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일시불로 사겠다며 문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처리해 줄 테니 금연부를 잡고 싶다라고 하죠. 하지만 서민들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산 AI 한국을 상대로 한 마지막 세 번째 대결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이 구단은 이번 대국을 끝으로 25년간의 프로기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또 북한이 도발하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협상이 진전되기는커녕 위기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긴급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감축할 수도 있다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서명한 것만 봐도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북한과의 접촉에 실패한 채 귀국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Here's my message, and it's to all of you. Have a Merry Christmas. You heard what I said in South Korea, and those are my statements.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That might be a point of leverage for the United States to say, hey, if you want to continue these positive trade talks, you need to help us with North Korea. 시진핑 주석은 통화에서 모든 당사자는 대화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북한의 ICBM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 전략자산 정계 강화 등 포괄적 압박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이 북한 정권에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까지는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북한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투척할까요? 바꿔 말해 도발을 감행할까요? 동창리에서는 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노동당 전원회의도 소집했습니다. 한반도 상황만큼은 흉흉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찍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입니다. 이동식 구조물이 하루 만에 수직 엔진 시험대 옆으로 바짝 붙은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에도 이곳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만큼 추가 엔진 시험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중대 결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길을 선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그동안 북한의 주요 노선을 정해온 회의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12월에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노선을 공개한 뒤 연말과 연초 사이에 ICBM을 포함한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대미 대남 강경 노선을 발표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그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은 적은 있지만 불출마 조건은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입장과는 뉘앙스가 묘하게 달라졌죠. 이동재 기자입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돼서 서울에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뭔가 하면서 여기 가야 되지 않냐. 가게 되면 오사카 총사 얘기했던 거.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그제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불출마 조건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경선 배제 대책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처음부터 단독 공천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와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스모킹건으로 떠오르며 수사도 정점으로 향하는 상황. 수혜자일 수 있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불출마 개입 의혹을 받는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던 자유한국당. 오늘은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은 청와대다.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적인 선거 개입! 청와대가 몸통이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탄 집회를 울산 도심에서 열었습니다.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참석해 청와대가 자신의 공약을 좌초시켜 송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좌초시킨다, 없애버리고 김기현을 낙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호 논물을 봤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경선 경쟁자 매수 의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매수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선거농단,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불법 폭력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의 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장외 집회를 그만두고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 일정 협상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엔 선거법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명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군소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겉으로는 꼼수라며 한국당을 비난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황은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 간판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위성정당 간판으로 각각 출마시켜 전체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상태라 한국당이 포함된 새로운 당명 7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총선에서 한국당에 이어 기호 3번을 얻기 위해 총선 불출마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꿔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권모꼼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닭 일각에선 우리도 위성정당으로 맞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 놓고 있다간 민주당도 비례 의석수를 손해볼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4+1 공조를 깨면 공수처법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선거법 개정 논란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40구가 넘는 유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5.18과 관계된 것 아니냐? 아니다. 그 이전에 묻힌 시신일 수도 있다. 여러 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단서가 될 만한 유골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멍 뚫린 두개골 2구에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도 나온 겁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국가수 직원들이 임시로 봉안한 상자에서 유골을 빼내 분류합니다. 팔, 다리뼈는 물론 두개골도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입니다. 발견 당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한꺼번에 내장돼 있었습니다. 10cm밖에 땅이 되지 않은 거고 또 하니까 그가 땅따가지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묻어보니까 그런 기분이거든요. 1차 유관 감식 결과 40여 구 유골 중에 2구의 두개골에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흔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큰 거 있었고 작은 거 있었어요. 큰 것은 3cm, 2cm나 3cm 될 것 같고, 구멍 적은 것은 뭐 1cm 이내고, 정밀적으로 이 검사를 해가지고, 누구도 이게 받아내야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두개골도 나왔습니다. 국가수 등 합동조사반은 이 유골들에 대한 DNA 확보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된 295명의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해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350여 명으로 이 중 정부가 인정한 행불자는 84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도처에서 시위가 열리는 요즘 청각에 많은 걸 의존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또 시위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힘들 겁니다. 오늘 서울 맹학교 학부모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참다 못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이분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청와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멈춰선 버스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내립니다. 대형 현수막을 든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조합원들을 막으며 소리칩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집회용 차량을 가로막고 거칠게 항의도 합니다. 광화문과 대한문 주변에서 집회를 하던 시위대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왕복 6차로 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보입니다. 맹학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 30명이 눈을 맞으며 청와대 주변을 지켰습니다. 시각장애 가족은 분노한다. 수업을 못 받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좀 중증 아이들은 더더욱 예민하기 때문에 청와대 앞 각종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혼란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15억 원이 넘는 주택대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길이 막힌 서민들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채널A 취재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돌아봤더니 부자들은 오히려 현금 동원력을 무기 삼아 주말인 오늘도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렇게 문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매매가가 24억 원이 넘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엔 대출이 금지됐지만 아파트 매수 문의는 주말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주택시장이 주춤하는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겁니다. 15억 이상 주택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일시불로 처리해 줄 테니 급매물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문의는 여러 건 있었고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지만 매물이 아직 많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파는 쪽과 계속 보유하는 쪽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3분이서 상담원 받고 가셨어요. 주택이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정부세 때문에 당장은 안 파시겠죠? 뭐 분위기 봤다가 차라리 진열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책 발표가 있었던 이번 주 가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서울 부동산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강동과 송파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손발만 묶은 채 일부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이 높은 집값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댈 곳은 청약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며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이번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을 못 받으면 잔금은 또 어떻게 치르나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남준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6억에서 7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3억 원 저렴하게 분양되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는데 당장 대출 규제가 걱정입니다. 막상 이제 2, 3년 후에 갑자기 오르면은 그게 이제 뭐 LTV 조건이 변경이 돼가지고 뭐 그 대출도 받기 힘들어지고 자금을 마련 계획을 세워야 돼 조금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잔금을 치를 시점에 집값이 9억 원을 넘게 오르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 3년 뒤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년 2월 분양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에 분양가가 9에서 10억 원대로 예상되지만 이미 인근 단지 시세는 14억 원에 육박합니다. 2, 3년 뒤 입주할 때는 시세가 15억 원을 넘어서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대출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막아놔 버리니까 어떻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실수요자를 보호할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도로 위에 얇게 얼은 빙판, 일명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대형 버스가 포함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빙판 위에서 대형 차량의 제동거리는 평소의 6배, 제어할 틈도 없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안보금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14일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한 차량 29대 가운데 대형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와 버스로 제동거리를 측정해봤습니다. 마른 도로에서 시속 40km로 주행하다 급정지했더니 승용차는 6m, 버스는 9.5m를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춥니다. 대리석 바닥에 물을 뿌려 실제 빙판길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실험장입니다. 발로 이렇게 밀어보면 미끄러지는데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때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지 실험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40km 속도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 승용차는 30m를 더 미끄러집니다. 제동거리가 마른 도로보다 5배 더 깁니다. 버스는 6배 가까이 더 미끄러진 뒤 멈춥니다. 블랙아이스 살얼음 구간에서는 우려가 되는 구간에서는 그 속도를 줄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앞차와의 이격거리를 상당히 좀 벌리는 그 두 가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결빙이 잦은 교량이나 터널 입구, 볕이 들지 않는 도로 구간 등에 열선이나 자동 연소 분사 장치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인을 저격했군요.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재석 씨. 네, 요즘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도 활동 중인 개그맨 유재석 씨인데요. 네. 강용석 변호사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란색 청바지, 파란색 운동화, 파란색 모자. 굳이 이렇게 파란색. 저 운동화. 완전히 새 운동화, 완전 딱 그리고 저렇게 새파란 운동화 몇 명이나 신나요? 그렇다면 저렇게 딱 되면은 지금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딱 네. 나오잖아요. 파란색을 이제 착용한 거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진이 찍힌 전날이 지난해 6월 8일이거든요. 네.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이었는데 강 변호사 주장은 투표를 하러 나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란색으로 통일한 게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2주 전쯤이죠.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 씨의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는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 4대 느님 유재석을 겨냥했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요. 네. 비난글 대부분은 추측만 가지고 끝없는 폭로를 이어간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강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13,000명이 넘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노란색 옷 입으면 정의당이고 녹색 옷은 녹색당 지지자냐. 네. 유재석 씨 요즘 용문이 들어간 빨간 옷 입고 나왔던데 이건 중국과 자유한국당 지지 증거냐.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워낙에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얼마 전에는 무한도전 출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의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또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강 변호사는 계속 서로에 휩싸이면서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방송의 생명이 뭡니까? 뭘까요? 조회수하고 광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을 한 번 하면 보통 조회수가 20만 회 정도 나오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은 138만 회였습니다. 20만 뷰도 많은 건데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평소보다 7배 정도 늘어난 건데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신경 고백 영상이 85만 회. 그리고 유재석 씨 관련 영상도 단 이틀 만에 조회수 7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네,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궁금한 게 유튜브 수입이 있잖아요. 이것도 늘어났을까요? 네, 일반적인 유튜브 방송 같으면 조회수가 광고로 연결이 되고요. 이 광고가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 방송 컨텐츠 대부분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노란 딱지가 뭐냐 하면 선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가짜 뉴스라면서 구글 본사에 항의글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광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모든 동영상에 다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인싸 뉴스는 그냥 100% 노란 딱지 무조건. 그렇다면 돈도 안 되고요. 또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김건모 씨 경우처럼. 그런데도 이 폭로를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후원금 모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가로세로연구소가 노란 딱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네. 도와주세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멤버가 되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돈도 돈이지만요. 매체력을 키워서 강용석 본인의 영향력을 높이겠다 이러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에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3등 정도 하거든요. 구독자 네네네. 수가. 그런데 1등과 비교하면 구독자가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자,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화제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타그램입니다. 1승 1패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국. 인공지능은 역시 강했습니다. 첫 대국과 마찬가지로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고 시작했지만 악전고투 끝에 불개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상 못한 수를 좀 당해서 그다음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후배들이었다면 너끈히 이기지 않았을까. 인공지능이 대국을 거듭할수록 학습하고 발전한 결과입니다. 이세돌 구단 오늘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인공지능을 꺾을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영화처럼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너무 빨리 오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국에 없는 건 떡볶이? 3대 세습은 몰라요. 개인정보라.
빨간색 스카프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소녀. 어서 오십시오. 평양소학교 5학년 김평린 캐릭터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청에 설치된 평양친구 체험부스인데요. 아이들이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북한 사람도 떡볶이 먹어? 맞습니다. 북쪽에서는 작은 경기 먹고 들었는데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려웠을까요?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좋은 친구인데 죄송해요. 제가 모르는 분이라서. 김정은 몸무게를 물으니 개인정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소식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판매 중인 골드바입니다. 크기가 정말 작죠? 손가락 한마디만한 3.75g. 한돈짜리 금괴의 가격이 26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씩 똑똑 떼어서 파는 손톱만한 1g짜리는 5만 5천 원 정도. 크리스마스 실처럼 20개들이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다 보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금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나고 해서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하면은 안전자산인 이제 금으로 수요가 좀 많이 하루에 1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돌잔치에 금반지 주고받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는데 금괴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타그램이었습니다. 날이 풀린 틈을 타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는데요. 내일은 대기 정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눈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오늘 비가 내린 중부 내륙은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일부 중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동시인 내일도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져서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크게 올라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강릉 2도, 부산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성탄절에는 영상 8도까지 오르겠고요. 비는 제주도에만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We better 30년 전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양준일. 독특한 노래에 남들과 다른 머리와 의상. 당시에는 큰 주목을 못 받았죠.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팬미팅은 1분 만에 매진되고 이른바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시대의 운을 비껴간 재능에 대한 재발견만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 보석 같은 꿈을 꾸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또는 현실과 타협하며 미루고 사는데 그 안 될 것만 같던 꿈을 끄집어낸 양준일의 감정이입이 된 건 아닐까요?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합니다. 꿈을 한편에 묻고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양준일의 스토리는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